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예보 자소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요런 거 알려드리고요.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영상 보고 나서 요거 템플릿하고 예시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모의고사, NCS 모의고사 무제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의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항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뻔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인데 공사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지원했냐? 왜 적합하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요건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보통 조직 적합도를 평가한다고 하면 경영 이해 능력과 업무 이해 능력 그러니까 이 항목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하느냐 요걸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연 만들어서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별별 사연을 다 만들어요. 뭐 예금 그 보험공사와 관련된 이제 어떤 뭐 컨텐츠를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지원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예보가 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연 만들어 내시는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면접 시 활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딱 그냥 납득할 만한 논리적 이유를 만들어서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서 뭐 교육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서포터즈에 참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관련 활동들을 하셨다면 아니면 내가 이 예금보험공사 자체가 금융이죠. 금융 쪽과 관련해서 정말 스펙이나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 라고 하시면 그걸 나열해도 충분합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계속해서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예금보험공사에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다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스펙 좀 되고 NCS 자신 있고 뭐 이러면은 예금보험공사 내가 상경계고 이러면은 예금보험공사 한번 지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항목을 적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게 없을 때 뭐 대외 활동이나 전문 분야에 관련한 전문성 이런 게 없다면은 적기 힘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적느냐? 간단합니다. 최종 커리어 목표를 제시하시면 돼요. 나의 최종 커리어 목표가 요러요러한 건데 그게 예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달성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 요거면 이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쓰시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몇 개를 봐야 되겠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챗GPT를 이용해서 정보를 좀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금융 일반 직무. 내가 만약에 금융 일반 경영 직무다 하면은 금융 경영 직무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위험관리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다. 파산 및 구조조정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다. 예금 보험 제도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전문가 키워드 있죠? 위험관리 전문가가 내가 되겠다라고 적고 싶으면은 위험관리 전문가가 되는데 왜 유리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요걸 내용에 녹여내면 되는 거죠. 나는 위험관리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다. 근데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목표가 예금보험공사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야지 이제 합격하는데 설득의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위험관리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인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요거까지 녹여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적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뭐 금융 분야라든가 뭐 이런 데서 대외 활동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금융 분야에 관심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적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지원한 기준의 이유는 내 커리어 목표 때문이다. 그래서 이 커리어 목표에 합당한 예금보험공사가 합당한 이유는 요거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까지 연결시키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냥 키워드 잡았어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이게 회사 선택의 기준인데 예금보험공사는 요러요러한 이유에서 합당하다.
그리고 요거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너희한테도 좋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요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바로 항목 2번 가볼게요. 자, 인재상 적합도입니다. 본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 발전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뻔한 인재상이죠. 그래서 인재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이 기관의 인재상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 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 항목입니다. 인재상 항목 자체가 되게 특이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재상 항목이 되게 막연해. 뭐 혁신, 책임 이래요. 그래서 뭐 힘 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책임감하고 지금 소통하고 혁신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떤 사례를 적어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례를 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소외된 팀원에게 먼저 다가가 적응시킨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소통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를 풀면서.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원래라면 이 항목 자체가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재상에 각각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개 다 해당한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건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채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걸로 생각하면은 키워드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요런 것도 조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키워드 만약에 책임감이면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줘. 요거 뽑아내셔가지고 좀 녹여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간단하죠. 일치하는 인재상 적고 그 다음에 근거 사례 적고 공사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 이거 두 갈씩을 적을 때 제가 일치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다. 뭐 이렇게 적는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키워드가 쏙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특히나 면접 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인재상 중에서 가장 제가 적합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이게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게 예금보험공사 인재상 중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사례 적으면 되겠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어떤 역할을 배정받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 경우 요거 이제 사례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되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한 경험 그걸 갖다 가져왔고 그래서 이 책임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항목 3번 가볼게요. 개인의 이익과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의 충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봉사 정신을 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 대인관계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사정신이라는 게 이익 없이 팀이나 사회나 뭐 요 주변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고 팀워크 자체가 팀의 달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신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팀의 목표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섞어놨거나 한 개만 이제 평가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 손해를 보면서까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그런 사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팀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한 사례 요걸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곳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두 가지씩을 적으면은 이익이 상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익이 상충한 상황에서 제가 희생을 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을 잡으시면 되고 그때가 자세하게 어떤 상황이었고 왜 희생을 했고 희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신 다음에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을 잡으면 됩니다. 어떠한 경험에서 내 이익을 포기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익 상충 부분인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팀의 목표에 기여하려고 하면은 내가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좀 손해를 봐야 됐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노력을 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플롯이 감이 오실 겁니다.
항목 4번 갑니다. 지원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 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계발 능력 평가가 아니에요. 자기계발 능력은 평가 포인트가 목표를 수립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둔다면은 이거는 예금 보험사의 핵심 가치인 혁신에 대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혁신 자체가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혁신을 해봐요. 그럼 안 따라오죠. 어떤 걸 바꿔보자.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꾸려고 하면은 저항이 오게 됩니다. 그걸 견디면서까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혁신을 지속할 사람인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4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패해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막가 아니라 재도전을 통해서 성공시킨 사례를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뭐 꼭 이런 건 아니라 돼요. 실패 후 재도전 사례가 있으면 되는 건데 뭐 이상적인 거는 이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뭐 저항에 부딪히거나 그랬겠죠.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뭐 저항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계속해서 도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시켰다. 그 혁신을 요런 게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내려면 억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내가 실패한 뒤에 재도전 사례를 적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있다면은 혁신 사례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실패 후 나는 재도전에서 성공한 적이 있다. 혁신에 대해서 실패 당시에 어떤 노력과 어떤 노력과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서 재도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런 혁신의 태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핵심 가치인 혁신에 알맞은 인재입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실패 후 재도전에서 수상했다. 결과를 냈다. 요렇게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패를 했다. 근데 실패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근데 원인을 찾는 데 치중을 했고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재도전해가지고 성공시켰다. 요런 사례로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느낀 점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혁신이 왜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게 왜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혁신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니면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런 사례면 충분합니다. 자, 5번 갑니다.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제외하고 뭐 많이 했는가?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대인관계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건데 요걸 물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사람과 함께 활동한 것을 치중한 사람 또는 혼자 한 활동에 치중한 사람. 아무래도 이거 1번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한 활동에 치중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과 함께한 활동에 치중한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겠죠. 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혼자 한 활동이라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되냐면 나는 혼자 어떤 활동에 치중했는데 그게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얻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와 함께한 활동이 있다면 뭐 봉사활동이라도 괜찮고요. 이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젊은 층하고 같이 일하는 카페나 편의점 이런 거 말고 편의점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마트 알바 이런 거 좋아요. 보통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이 많잖아요. 그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사례가 있다면 이건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한 이제 팀 활동이 있죠. 뭐 동아리, 동호회,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치중했다. 이런 거 그 속에서 내 대인 관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외향적인 그 태도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과 활동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혼자 한 활동이라도 적어야죠. 대신에 혼자 한 활동을 적으실 때는 사회적 가치나 공익 실현과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고객을 응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나는 시간과 노력을 어떤 데 기울였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 핵심 능력 키워드를 반드시 두 갈식에 넣어 주십시오. 면접 때 활용될 거니까요. 첫 줄만 읽어보잖아요, 면접관들. 그 다음에 조금 상세하게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직무와 기관 재직 시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저는 어떤 데 노력을 기울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습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베스트로 꼽는 건 중장년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나 협업 사례입니다.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은 요런 거 골라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었고 재직 시에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갑니다. 아니 지네들의 발전 방향을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의 역량과 관련해서. 이거는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요거 평가하는 초점이 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혁신적인 뭐 안을 내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도 해보지 않고 안에 내부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 발전 방향을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향성을 알고 있는가, 기관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뭐 별 차이 없어요. 틀린 말만 안 쓰면 됩니다. 이렇게 예보의 목표 자체가 예금자 보호하고 그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은 파급력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정부 기관이 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리스크를 갖다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요 업무 보시면은 다 예금자 보호에 대한 업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차고서금. 어쨌든 요것도 차고송금조차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않습니까? 예금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요거 찾기 힘들잖아요. 사실 뭐 공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낼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관을 까는 경우도 잘 없어요. 신문 기사들에서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되게 힘든데 요럴 때는 우리의 친구가 있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주요 업무 중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그러면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익히면 좋겠죠. 그리고 요런 것들 중에서 내 직무 기술서와 비교해서 이제 연관 있는 걸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보완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을까 10가지 정도 얘기해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렇게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논리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았으면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고 나면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나와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논리도 적어야 되니까 요렇게 내가 어떤 전공이고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잡은 키워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빨리 쓰는 것보다 좀 차이를 원한다. 특히 이제 IT 분야 이제 분들 조금 이제 적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런 내용으로 적을 거 아니냐.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조금 차이를 내고 싶다 이러면 직접 조사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금자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들이 예금보험공사와 관련된 기사나 글들이라든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와 관련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뭐 어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불만 사항들 민원 사항들이 막 그 나와 있을 거예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직접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나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다른 지원자 분들과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풀어내면 되는 거죠. 왜 그 발전이 필요하고 내가 가진 역량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아까 잡았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아까 챗GPT가 실컷 얘기해 준 걸 좀 줄여서 적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줘 했는데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는 맞는 말인데 금리는 얼마 전에 비커됐잖아요. 어, 이해가시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가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틀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고 적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항목 6개 다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